망망대해 위 집집안한 파도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45년 경력의 선장 김정관, 경력 18년 기관장 김상철, 2달 경력의 임시선원 김부호. 친인척들을 간에 잘 그 후세들을 배를 잘 안 태우려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이기에 가족은 한 배에 잘 타지 않는데 거의 드물죠. 입에 보이지. 대왕 문어와 한판 승부를 거는 양포항 성룡호의 특별한 선원들. 선장 아들 천암, 선주가 천암. 따줘라. 선장인 아버지와 임시 선원인 아들, 그리고 선장의 처남이자 기관장인 김상철 씨. 거친 파도에 맞선 가족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 대왕 문어잡이 부자를 만나본다. 경상북도 포항의 양포항. 밤은 깊었고 아침은 먼 시간. 오늘도 김정관 선장의 집은 이른 하루를 시작한다. 뒤에 알아내놔야지. 이걸 열어놓고. 배가 뭐 좀 좋은 거 입고 가야지. 혹시나 부정 탈까 배를 타러 가는 길엔 수선을 떨지 않는다는 선장의 부인. 출항 준비는 옷까지 몇 개 챙기는 게 전부다. 파도치고 바람 보면 좋죠. 날씨가 안 돼. 바닷가에서 태어나 철들기 시작할 때부터 배밖에 모르고 살아온 김정관 선장. 육지에 있는 시간보다 바다 위에 있던 시간이 많은 45년 백길 인생.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이 자리에 앉는 순간 배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이 된다. 그 사이 아들 부호 씨는 어느새 선원들 틈에 끼어 빵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한다. 샌들 다 왔지? 다 준비됐지? 다 됐다. 선장을 포함해 선원 8명을 실은 24톤급 성용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밤바다로 나선다. 문어를 잡기 위한 조업 장소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계 지역. 시간 많이 맞았어. 오늘 많이 잡았어. 좋겠지. 희망을 가져가야 조업 지역까지 항해하는 동안 겨우 몸 하나 늘 수 있는 곳에서 선원들은 단잠에 빠져든다. 동이 터올 무렵에야 조업 지역에 도착한 성용호. 부표와 깃발로 표시해놓은 어장을 찾아 조업 준비를 시작한다. 깃발에서 다 나가네. 보름 전 낭망한 문어 통발을 건져 올리며 조업을 시작하는 선원들. 기대와는 달리 통발의 무게가 영 신통치 않다. 뱃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 배에 탄 지 2달 남짓된 선장 아들 부호 씨. 건져 올린 통발에 새 미끼를 끼우는 일을 맡았다. 가로 130cm, 높이 60cm의 통발을 3, 4m 높이로 쌓고 통발에 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게 쪼우라 그러는데 물어가 들어가는 건데 저게 더럽고 물어가 잘안 들어가다니 깨끗하게 식혀줘. 뱃일의 고단함을 농담으로 풀어보려는 부호 씨. 뭐야 막 일을 얼마나 열심히 포기 난다. 구야 좀 꼬랑지 줬어 구야. 중국 가는데. 이 땅에 다 없다니까. 자자 구야.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이 익숙치 않은지 급기야 들어 눕는다. 조업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문어가 든 첫 통발이 올려진다. 통발의 무게만도 10kg.
문어와 바닷물까지 들어있으면 40kg을 육박하기 때문에 통발을 들어올리는 일은 오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물고 대왕 문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한 통발에 2마리가 들어있는 경사가 생겼다. 성인 남자 한 명이 들기 벅찰 만큼 큰 크기다. 한 20kg 넘겠네요. 기분 짝이 진짜. 문어는 잘 헹궈서 한 마리씩 주머니에 담는데 성질이 사나워 같이 있으면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기 때문이다. 문어가 담긴 어창의 수온을 조절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 한 마리가 죽으면 물이 오염돼 다른 문어들도 떼지어 죽을 수 있다. 이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신경을 안 쓰면 예를 들어가 문어가 한 마리, 2마리 죽으면 다 죽어버려요. 예를 들어가 뭐 창 안에 100마리가 들어있는데 한 마리, 2마리 죽어버리면 거의 한 50마리, 60마리 가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거친 파도 속에서 계속되는 주어. 아직 초보인 선장아들 부호 씨는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데 급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의 온기에 스르르 몸을 맡긴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 배 위에서 제때 식사를 챙기는 것은 꽤 중요한 일. 조리 담당은 막내 부호 씨다. 배 위에서 조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다행히 부호 씨는 요리를 좋아한다. 맞췄어. 밥을 해야지. 유일하게 한 장소에 모여 앉은 시간. 힘든 노동 후에 배 위에서 먹는 밥맛은 꿀맛이지만 문어를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면 여유 부릴 새가 없다. 배 나오면 이렇게 먹을 데가 없어요. 아, 일하는 게 바쁘니까 그냥 대충 먹고 이래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 이 시간에도 선장은 자리를 지키며 홀로 식사를 해야 한다. 안 볼 때 뭐, 수업에 볼 때 뭐, 이런데. 그 외에는 내가 있지. 뭐, 하는 거 내 봤지. 내 반복해야 되거든. 어장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며 조업은 계속되고 초보 선원 부호 씨가 식곤증을 못 이기는 사이 꼼꼼히 적어놓은 어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아버지 김정관 선장. 오버헤드. 깃발과 부표로 어장 위치를 표시해놓고 낭망이 시작된다. 배를 달리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통발과 연결된 줄이 나갈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올라갈 때 뭐 발 같은 거 들어가기나 무채가 나가면 사람 같이 딸려 나간다. 그래서 위험해. 밧줄과 통발을 묶어 하나씩 차례로 낭망하는 것은 베테랑 선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던져놓은 통발들은 약 보름 후에 걷어들이게 된다. 어딜 가나 허드렛 일을 면할 수 없는 막내. 짜장면 시켜보자. 짜장면. 짜장면 누가 가져? 배달 시켜야지. 희석이 하자 가지락 안 난다. 여기까지 배달 올라. 안 그러면 많아. 반복되는 설거지가 지겨웠는지 부호 씨의 괜한 농담이 이어진다. 어금니 물어야지. 어금니 물어야지. 겨울바람 맞으며 찬물에 하는 설거지. 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우리도
저도 그놈은 경력이 한 20년, 15년째 다 잡아다가 피곤한데 뭐 처음 몇 것은 나와가지고 피곤하지 자기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40kg에 달하는 통발을 계속해서 들어올리는 일. 특히 대왕 문어잡이는 선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 잘 맞춰야지. 잘못 맞춰 보면 큰일 나. 통발 올라오면 머리에 맞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야. 양만기를 조절하는 선장과 통발을 들어올리는 선원들. 서로가 한 몸이 돼야 파도에 굴하지 않고 일에 속도를 붙일 수가 있다. 자리를 옮겨 양망하자 30kg 가까운 대왕 문어가 연이어 올라오고 신이 난 선원들도 통발을 당기는 손에 힘이 들어간다. 문어가 있는 자리가 있고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틀린다고. 당기는 자리에 따라서. 신경을 곤두세운 채 좁은 자리에서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선장. 그의 판단과 명령에 8명의 선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바다 위에도 어둠이 찾아왔다. 밤이 돼도 계속되는 양망 작업. 한 번 나오는데 드는 경비도 만만치가 않아 하루에 1톤을 넘게 잡아야 작업을 마친다. 동틀 때 시작한 오늘 조업이 밤 10시가 돼서야 마무리가 됐다. 야, 5시간, 6시간. 선장실에 들어온 지 16시간 만에 다리를 펴고 갑판 위로 나가는 김정관 선장. 오늘 무사히 끝내 마치고. 내쓰고 잡으면 된다, 이제. 아들 부호 씨는 아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고도 별말이 없다. 뭐 그런 거 안 한다, 이게. 알아서 해야 되지, 뭐. 배 잘안 한다는데. 배 직업이 이게 천한 직업이잖아. 봐라, 얼마나 종길 봐라. 이 고되고 힘든 작업을 아들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선장.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한편 젊은 부호 씨가 배를 탄 이후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고 좋아하는 선원들. 부하고 둘이 친구 맞아, 친구. 유난히 죽이 잘 맞는 부호 씨와 중국인 선원. 장난을 치며 하루의 피로를 푼다. 우리가 속된 말로 뱃놈이라는데 뱃놈들이 제일로 좋은 시간이 요때. 제대로 모야지. 문에도 한 마리 건져 상가라 예치와요. 무대가 됐노? 요 위에 선원들의 특별 야식이 준비됐다. 잡아서 바로 꾸덕꾸덕하게 말려놓은 문어 한 마리를 잘라넣은 라면. 해물 짬탕. 비빔 양념. 다름 아닌 김치국물. 초보 조리장이 이것저것 넣어 푸짐하게 끓인 물리지 않는 별식이다.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서 먹는 문어라면. 그리고 소주 한 잔. 수고하시. 이거 깨진다. 건배. 건배. 야. 아, 다다. 이렇게 온몸을 녹이며 겨울바다 위 성형호의 밤이 깊어간다. 이틀 뒤
3일간의 조업을 마친 성형호가 드디어 무태 닿았다. 3톤 가까이 잡은 대왕 문어. 이 정도면 만선이다. 힘센 문어 한 마리가 주머니 틈을 비집고 나와 있다. 선장인 아버지 앞이라 그럴까 손놀림이 빨라지는 부호 씨. 양포 문어가 육질이 좋은데 최고. 양도 많이 나고 양포에서. 한 60% 이상 차이 난다니까 전국에서. 부호 씨가 들기 벅찰 정도의 30kg짜리 대왕 문어가 가장 크다. 이렇게 잡힌 문어들의 무게를 잴 때 바다 위에서의 고된 일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기분 좋긴 한데 올릴 때 무거워. 포항은 물론 경상북도 바닷가 지역에선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반드시 문어가 올라간다. 그만큼 문어가 잘 잡히고 또 문어를 귀한 음식으로 치기 때문이다. 문어는 이제 상인들에게 넘어가 전국 각지의 밥상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작은 문어 한 마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김정관 선장. 아내는 오늘도 무사히 돌아온 남편이 반갑지만 부정탈까 여전히 호들갑은 떨지 않는다. 색깔이 붉고 육질이 단단해 쫄깃한 식감이 그만인 양포 문어. 이렇게 문어 한 마리를 나눠 먹는 게 부부가 회포를 푸는 신호인 것이다. 아들내 멀미하는 게 부어. 멀미는 뭐 하는 건 없더라. 멀미는 안 하는 뭐이더라. 좀 따라다니다가 그만두겠지 뭐. 배는 내 따라다니다 하더니. 몰라 그런 건 상사가 안 물어봐. 아내 역시 아들 부호 씨가 배 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사실이야. 마음에는 안 좋지요 뭐. 아들하고 아빠. 아빠는 원래 처음부터 배를 탔기 때문에 그렇고 아들은. 늦은 저녁이 돼서야 입항 정리가 끝난 성형호. 뭐 나눌까? 뭐 제껴놓고 요거 받아. 통발에 딸려온 생선과 해산물은 똑같이 나눈다. 집에 전부 다 반찬 뭐 가족들 집에 식구들 나눠 먹게. 바다는 어차피 뭐 한솥밥 먹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데 나눠 먹는 것도 똑같이 해야지. 부호 씨도 소라 고동을 챙겨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가 가는 곳은 부모님이 사는 곳이 아닌 외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옆 동네. 그걸 밥 먹어라. 야, 참 다리 먹이 살아 오늘이. 없다 오늘 좀. 외할머니가 적적해 하실까 주로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부호 씨다. 손자들 중 유난히 부호 씨를 아끼는 외할머니. 우리 부모 어디 배에 가고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바람에면 하룻밤 몇 분 나간다. 뭐 야가 와 이래 누가 자면 거덕하다. 그 시각 아버지 선장 김정관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을 찾았는데 누구 저 부호. 그래 이제 부호 왔어? 보냈다. 하나 보냈나? 이제 배 태우서. 응? 아이고, 아니 1세대만 저 아버지만 배 타고 1급 선장인데 선장 후계자 세워야지. 아이고 참 젊은이면 지 갈 길이 천지인데 아직 길로 가지고 창창한데 함부로야. 아들의 배 타는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심기가 불편해진 아버지. 부모들 입장으로서는 이제 대세들 가급적이면 안 태울라 하지. 부모도 이게 좋은 직업은 그렇게 썩 되는 거 아니거든. 안전 직업이 아니고 또. 아들 부호 씨가 같이 배를 타는 삼촌에게 고민 상담을 청했다.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다는 걸 잘 알면서 부호 씨의 마음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피곤하지? 뭐 일주일에 뭐좀 자고 나면 괜찮지. 젊은 댁이다. 우리 부모도 손 크대. 거의 뱃놈 손이네.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거의 동상. 2달 남짓 배를 타는 동안 겨울 바닷물에 벌써 손이 험해진 부호 씨. 부회 배 언제까지 탈 건데? 몇 년 타다가 선장 배아가 선장해야지 뭐. 맞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배 타는 거 맞다. 아니면 뭐 솔직히 이래 배 타는 거 참 말리고 싶은데 네가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꿈을 털어놓는다. 아빠는 확실하게 이야기했나? 우리 계속 탄다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해. 이야기 안 했나? 좀 더 타다가 얘기해야지. 잘 설득시계가 아자고 잘 한번 타보자. 응? 좀 벌어가. 삼촌을 제 편으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순 없다. 그나마 지가 뭐 배워 갖고 뭐 그러잖아. 뭐 순장이라도 해보겠다. 아니면 뭐 주사업이라도 해보겠다 이러니까 그런 나중에 뭐 미래 희망이 있으니까 뭐 그런 포부가 있으니까. 아마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나는 타고 싶은데 반대하니까 왜 설득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고민이지. 며칠 뒤 대보름날, 성영호 식구들이 갑자기 분주한데 선장 김정관 씨는 손수 음식을 준비해와 가판 위에 상을 차린다. 고사 이거 그냥 뭐 보름상. 보름상. 만선을 기원하며 1년 동안 무사한 영을 비는 대보름 풍어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본다. 한순간에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위험한 일 때문에 그 마음이 간절하다. 자, 한잔 하자. 자, 조금 좀 마시자. 엄보가 선보. 자, 조금만 주세요. 항상 안전이 최고거든. 그런 걸 뭐 많이 바람이지 우리가. 그날 밤 포항 신창리 해변에서 한 해의 애군을 모두 태우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벌어졌다. 이 순간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서로이 배야지요. 뭐 시간이 가면 되겠지요. 아 그래요? 지금은 잠시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똑같은 가족이다. 며칠 뒤 다시 망망대해에 나가 있는 성용호. 겨울바다의 파도가 원래 험하다곤 하지만 빈 폭발들과 함께 선원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듯 선원들을 위협한다. 한 30m까지 떠본다니까.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김정관 선장의 얼굴에 그늘이 들이운다. 그 시각 무태선 선장의 부인이 아들 부호 씨가 지내고 있는 친정집을 찾았다. 뭐 돌대지가.
바다 위에서 파도와 싸우고 있을 금쪽 같은 아들,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평생을 바다에 못 맞춰온 남편. 애들한테도 잘하고 성실하고 착해. 동네 나가면 다 착하다. 결혼한 지 35년 동안 남편을 바다에 보내고 이젠 아들까지 한 배에 태워보낸 상황. 날씨가 이제 나쁘면 계속 신경 쓰지. 집에 와야 돼. 계속 뜨는 성난 파도,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갑판. 선원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선장 김종관 씨는 입이 바짝 마르고 나와 절절 나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낚시